10월 20일 장전 시장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높은 변동성을 보이다 결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저점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단기적으로 붙기도 했지만은 결국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시장에 노출이 되면서 하락이 나왔는데, 자, 우선 중동 이슈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오늘은 이 예멘 반군이 이 이스라엘까지 미사일을 날렸다고 합니다. 이까지 예멘 반군이 이런 기술력을 가졌나요? 이 사우디를 넘어서면서 이제 이스라엘까지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이게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격출했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이스라엘 내 미국 기지에서 미군 기지에서 드론을 공격받았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중동 리스크가 좀 쉽게 진정이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사실 뭐 중동 전쟁이 6일 만에 끝난 적도 있는데 지금 벌써 보시면 2주가 흘러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동 리스크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이게 이어지는 내용인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서 대규모의 또다시 채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국채금리가 또다시 급등했죠. 국채금리가 4.99입니다. 네, 5%는 안 넘고 있는데 4.99면 거의 5% 아니냐고. 네, 그렇게 금리가 지속적으로 탄력이 나오면서, 어제 이건 말씀드렸죠. 금리가 오르면 왜 주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 주식시장이 다시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 파월 연준 의장 또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상태다. 물론 여기서 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조금 더 모니터링 할 거다.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는 뭘 원하고 있습니까? 금리가 대체적으로 너무 높고 지금 국채 금리도 높고 주식시장도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들이 약간 기대를 했는데 그런 발언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의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테슬라 또한 오늘 무려 9%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이 반등이 좀 쉽게 나오지 못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들,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많이 악재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죠. 이번에 GDP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반등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이 컨트리가들이라든가 홍다그룹이 어떻게 보면 이제 디폴트 위에 파산, 그리고 국유화. 자, 여러분들 국유화를 한다면은 이게 중국의 계획적인 파산이다 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이 중국 기업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죠. 왜냐면 중국 기업에 투자했어, 근데 파산해. 파산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채권 정리를 잘 해줘야 되잖아요, 중국은행에. 근데 이거를 국유화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네 돈 내 거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투자자들이 중국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계속 파산하고 디폴트 한 다음에 국유화 시켜버리니까 누가 그거를 투자를 하겠어요, 중국 기업에. 그래서 중국 증시에 대한 메리트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은 아시아 증시에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네, 그래서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주저앉았는데, 야, 이게 진짜 오늘 하루에 나온 뉴스예요. 이게 다 헤드라인 뉴스인데, 헤드라인 뉴스 피곤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쉽지 않다.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해서 블랙 뭐뭐뭐 하잖아요. 블랙 먼데이, 뭐 검은 월요일, 검은 화요일 하는데 지금 검은 주말입니다. 이번 주 내내 안 좋아요, 주식이.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제가 어제도 열변을 토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차라리 2400포인트 깨고 시종 물량 18조 원 다 털고 그냥 바닥에서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올해 초를 생각해 보세요. 올해 초가 정말 바닥 구간을 쫙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한다면은 그냥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중 늘리지 말고 열심히 채굴 해서 돈 벌어서 바닥 종목들, 괜찮은 종목들, 네, 좀 성장성 있는 종목들 시장 반등 나올 때 주워 담는 매매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튜브 보면은 계속 사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 산 분들이 수익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주식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요 악재들이, 근데 이제 정말 나올 악재는 다 나왔다. 진짜 모르겠어요. 어떤 악재가 더 나올 것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북한 관련된 좀 리스크가 남아있긴 한데 진짜 나올 악재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악재들을 조금 해소하기는 근데 좀 쉽지 않죠. 왜냐면 디폴트 이슈는 아직 20일 남았고, 중동 이슈도 쉽지 않고, 네, 중국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부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악재를 이길 만한 체력이 없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인 매매를 계속적으로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티증권에서는 2300포인트 깨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저도 동감합니다. 근데 깨지는 게 낫다니까요, 오히려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깨진 다음에 바닥에서 좋은 종목들, 괜찮은 종목들 살 수 있게 좀 비중 현금 확보 많이 하는 정책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7호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지켜지기 힘들죠. 뭐 저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 개인 종목도 크게 몰려 있는데 한번 오늘 좀 털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테마주 랠리는 계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 큰일 났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하루에 무려 4.5개 기업이 파산이 되고 있고, 이거는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역대 최고. 이때까지 역대 최고. 그리고 아직 3분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4분기까지 하면은 올해 파산 기업이 1,600건가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사실상 뭐 전 세계 탑급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정치권 뉴스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레이트 리셋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 네, 그래서 파산 기업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런 채권 추신 관련된 이슈들이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여서, 어제 이제 금리 인상 채권 추신 관련 테마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제는 정말 이거 사야 되지 않나. 제가 이거는 나라가 망할 때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거를 뭐 긍정적인 론을 아무리 펼쳐보아도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겠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유튜브 하는 모든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하는 시대라니까요. 그래서 예측 자체가 정말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라리 시장의 좀 하락, 장기적인 좀 경기 둔화를 생각하신다면은 금이라든가 뭐 이런 채권 추진 관련 테마주를 이제는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사실은 뭐 고르시는 정보가 업계 1이긴 한데, 예, 여기 세력이 많이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SCI 평가 정보를 좀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 어제 시간에도 많이 올라갔고, 이제 사우디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왜 모르냐면은 지금 대통령 중에서 역대 최대로 많이 짧은 기간 동안에 순방을 다니는데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협업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기업 인사들이 어떤 걸 가지고 올지를 모르겠는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뭘 가지고 왔죠? 아무튼 쉽지 않다. 네, 그래서 기업 회장님들이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실 기대는 안 되긴 하는데, 오히려 여기 막 갔는데 미사일 날라고 이런 게 오히려 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단기적으로 수급은 들어가겠죠. 근데 이게 막 상한가를 간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시장이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테마, 단기 테마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 개별적인 종목들, 이슈들 하나씩 체크를 하시고, 영풍전지, 대한금속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하죠.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겠고, 이제 신용 물량들이 장 초반에 워낙에 많이 털릴 겁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변동성 유의하시고, 수급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테마주 랠리가 오면은 1등이 가고 2등이 가게 되는데, 지금은 각 테마에 1등만 가요. 그러니까 2등이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대장주 위주의 매매를 좀 체크를 하면서 오늘도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 네, 쉽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좀 단타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지난주까지는 뭐 단타 승률이 거의 80~90%였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들, 역배팅을 한 것도 지금은 뭐 투자 심리가 들어야지 이게 역배팅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 좀 쉬어가는 시장이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그래서 주요 포인트는 어제 코스닥이 800포인트가 무너졌잖아요. 오늘 코스피가 2400포인트를 지켜줄지 이 정도까지만 좀 확인하면서 장중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